안녕하십니까.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F-35 좀 다뤄봤는데 오늘은 F-15를 다루려고 하는데요. F-15는 워낙 유명한 전투기다 보니까 뭐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한국에서 쓰고 있는 F-15K에서 나타난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자, 일단 F-15가 이제 어떤 비행기냐. 한국의 주력 전투기는 F-15와 F-16으로 이루어졌어요. 정확하게 말하면 F-15K 슬램 이글하고 KF-16CD 파이팅 펠컨 이렇게 좀 주력 전투기로 되고 있는데 지금 F-35A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F-35A를 앞으로는 주력 전투기로 이제 삼을 그런 계획이긴 해요. 근데 F-35가 아직 충분히 이렇게 도입되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F-15, F-16이 이제 기본 주력 전투기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F-15K는 F-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개량한 것입니다. 그래서 2010년 중반부터 도입을 했고 다목적 전투기로 봐야 돼요. 원래 F-15를 개발할 때는 이걸 전투기로 개발하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지상 공격은 아예 염두 두지 않고 공중전만 염두에 두고 만들겠다라고 이제 개발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왕 만들었으면 지상 공격까지도 좀 가능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개량을 거쳐서 지금은 아예 F-15 이글이 F-15E 스트라이크 이글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다목적 전투기로 지상 공격까지도 가능한 그런 전투기로 좀 바뀌었어요. F-15하고 F-16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 F-15가 등치가 상당히 큽니다. 이거를 보통 이제 사진 그림으로만 보면 F-15하고 F-16을 거의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런 그림들이 많더라고요. 그거 다 엉터리고 사실 F-15가 훨씬 크고요. 크다는 건 뭡니까? 훨씬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위력이 더 강하고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F-15 이글이 처음 탄생한 게 1976년입니다. 1976년에 미국이 실전 배치를 시작을 했고요. F-15 A, B, C, D 뭐 이렇게 N, 뭐 E 뭐 이렇게 좀 있어요. 여러 파생형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F-15 A, B가 이제 이글이고 F-15 C, D는 골든 이글, 뭐 F-15 N은 C 이글, F-15 E를 스트라이크 이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7개국에서 주력 이제 기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. F-15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꼽혔습니다. 성능이 이제 워낙 탁월했어요. 그리고 지금도 사실 F-15가 상당히 좀 우수한 전투기로 꼽히죠.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주력 전투기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은 F-22를 개발해서 F-15를 대체하려고 했는데 F-22 자체가 이제 너무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F-15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F-15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. F-15는 주로 중동에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이제 F-15가 특히 여러 이제 다른 아랍 나라들, 시리아,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전투 기록만 100회 가까이 된다 그래요. 근데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한 기도 격추당한 적이 없다.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08년까지 기록으로 104기를 격추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성능을 자랑하는 거죠. 근데 다만 이제 이 상대한 나라들이 대부분 시리아, 이라크, 뭐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공중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갖춰져 있었냐 이런 좀 의문은 들죠. 물론 이라크 같은 나라는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. 시리아와 달리 이라크는 군사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닌데 어쨌든 F-15 성능이 그만큼 이제 좋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. 다만 이제 2018년에 예멘 그 후티 반군이라고 흔히 부르죠. 안사르 알라 여기서 사우디 공군의 F-15S를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사우디에서는 미사일에 맞은 건 맞는데 격추된 건 아니고 기지까지 무사히 돌아왔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. 한국에서 사용하는 F-15K와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011년에 이 기술 유출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뭐냐면은 2011년 6월에 한국 공군이 이 비행기 정비를 하다가
그 F-15K의 타이거 아이스라고 해서 호랑이의 눈 뭐 번역하면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야간 정밀 침투 공격을 위해서 만든 장비예요. 원래 이제 기존에 랜턴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개량한 겁니다. 그래서 전자 광학 장비, 레이저 조준 장비 이런 게 이제 결합된 거예요. 지금 이제 F-35에서 쓰고 있는 전자광학 추적 장치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그 전투기 이제 동체 밑에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지상을 이렇게 쭉 관측하고 레이저 조준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의 봉인을 뜯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8월 말에 미국이 고위급 조사단을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장비들이 매우 이제 고급 기술이 들어간 장비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를 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뜯어보지 못하도록 다 금지를 해놓고 있어요. 그러니까 F-15K는 분명히 우리한테 판매한 거잖아요. 근데 판매할 때 조건이 그거예요. 뜯어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이제 뜯어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뜯어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? 뜯은 거를 뭐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면서 봉인지가 뜯어졌나 이런 걸 보는 걸까요? 뭐 거기에 뭔가 다 장치를 해놨겠죠. 봉인이 뜯겼나 안 뜯겼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다 있으니까 이걸 알지 않았겠습니까? 그때 당시 여러 언론 등에 나왔던 기록을 보면 이래요. 랜덴 피엔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가 이끄는 조사단이 와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한국군을 격하게 몰아붙였다고 한다. 뭐 이런 기록이 있네요. 그래서 한국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단순 정비했던 것뿐이다. 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그 9월 18일부터 일주일간 한미 합동 조사를 했어요. 그 결과 한국군이 이 호랑이의 눈 부품을 분해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. 그러니까 봉인이 뜯겼다라는 건 뭐고 분해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뭐 그냥 껍딱만 뜯었지 안에 내부 부품을 분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.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히 좀 이렇게 취재해서 보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종대 전 의원이에요. 국회의원, 이제 군사 전문가였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건 이겁니다. 미국은 자국 군사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. 근데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 F-21 있지 않습니까? 보람에 이 개발 사업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고 저자세를 보이는 한국군에도 문제가 있었다.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F-15K가 미군이 운용하는 F-15E에 비해서 상당히 이 핵심 기능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. 그러니까 미국이 F-15E를 스트라이크 이글을 개발을 해놓고 이거를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에 수출하려고 F-15K로 개조해가지고 수출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더 좋게 만들어서 수출한 게 아니라 핵심 기능을 제한시켜놓고 수출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전투기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레이더잖아요. F-15E 같은 경우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쓰고 있는데 F-15K는 이보다 좀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. 기계식 주사 배열 레이더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. 그래서 뭐 국방부에서는 그래요. 공군에서는 그 정도 성능으로도 충분히 한반도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뭐 문제 없다.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긴 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레이더가 더 좋으면 위상 배열 레이더하고 기계식 주사 배열 레이더하고 성능 차이는 크게 나기 때문에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?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무기를 쓰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미국 무기를 수입해다가 쓰는 거다 보니까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는 것도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현대에서 자동차를 샀다고 봅시다. 그래서 그 자동차를 내가 뜯어봐요.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. 내가 산 자동차를 내가 뜯어봤는데 뭐가 문제야. 근데 이 무기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조건을 딱 달아가지고 너네는 쓰기만 해. 쓰기만 하고 뭐 이거 기술을 알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뜯어봤다 이러면 이제 바로 걸린다 뭐 이런 거죠. F-15는 모르겠고 F-35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분해하거나 부품을 건드리면은 이게
이 미국으로 다 연락이 가요. 자동으로 신호가 가가지고 다 알아버려요.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요즘 갈수록 이제 전자 부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걸 원격으로 그 무기의 상태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그 무기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갈수록 발전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한 사령관이 주장한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그 아프간이 이제 결국은 그 탈레반한테 다시 넘어갔잖아요. 그래서 미군 기지들이 다 철수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아프간이 이제 미국이 키운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이 군대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죠. 근데 거기 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군이 이제 자기들을 교육은 시켜놓고 장비도 줬는데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. 다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써야 될 장비들을 다 그 잠가 버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잠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무기를 써서 탈레반하고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무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미국이 제공한 무기가 다 작동 불능 상태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들은 탈레반과 맞서 싸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자기들이 패배한 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기는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제든 미국이 이제 우리 무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산 무기, 자국 무기를 개발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사례라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, F-15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. 다음 시간에 F-16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F-16은 좀 자세히 좀 다루려고 해요. 왜냐하면은 F-16 전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